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결혼과 이혼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정폭력 건수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규석 캐스터 그리고 박지현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당연히 많아졌을 텐데,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이후로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엔 여성기구가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2명 중 1명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4명 중 1명은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갈등이 증가한 것 같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한 공간에 다 같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 가정 불화의 여러 가지 원인들, 가족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인터넷에서는 이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손모양이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양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가정폭력 사건은 4만 9천여 건을 기록하다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엔 10.8% 감소한 4만 4천여 명의 수치를 보였는데요. 특히 2021년 9월 기준 3만 3,500여 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0.17%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내 가정폭력 검거 추이를 봤을 때 코로나19 상황과 가정폭력 사건의 연관성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글쎄요. 정말 감소한 것이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혼인 건수나 이혼율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코로나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혼율도 2021년 10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로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이혼율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도 한국은 코로나로 직장 회식이나 친족 만남이 줄어들면서 부부 갈등도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실업 등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 내 격리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역시 전보다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혼율은 낮아졌다고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보다 폭력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한 후에 이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1년 기준 대한민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9.8% 감소했고 이혼 건수도 2020년에 비해 4.5% 감소한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는 결혼도 줄고 이혼도 함께 줄어든 건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혼율이 감소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제기구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정폭력 사태도 심각해졌습니다. 유엔 여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서구에서는 여성 2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코로나로 인한 부부싸움과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인 상황. 물론 집계된 수치가 낮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폭력 가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3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봤다는 응답자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45%로 가장 높았고 맞대응했다가 43%,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12%, 주위에 도움을 청했다가 1%로 집계됐습니다. 위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정 내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주변의 도움은 꺼리는 모습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의 계속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이혼 소송까지 낸 피해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결혼 4년 차인데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 술 마시면 물건을 한 번씩 던지기 시작하더니
좀 더 지나니까 때리더라고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도 때릴까 걱정되고. 근데 임시처분으로 받을 수 있어서 2021년 1월 잇따라 발생하는 가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지만 여전히 허점은 존재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신청해 보호를 받더라도 형사사건을 집행하는 병원과 이혼을 다루는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접근 금지 효력이 다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듣기로 접근금지 신청 조건이 은근 까다롭다고 해서 아직도 좀 두려워요. 가정폭력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건 통합 가정법원이 실현된다면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의 역할이 통합되면서 접근금지 해제 기간 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텐데요. 법원행정처에 직접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통합 가정법원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어 피해자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힘을 모아 가정폭력과 이혼 소송에 노출된 피해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든든한 정책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도 내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몰라서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이나 제3자도 피해를 목격한 후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 이 폭력 행위를 저지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일을 혹시 목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또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참 두려움에 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네, 아무래도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가해자가 찾아와서 이혼에 대한 보복으로 본인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심지어 이혼을 포기하면서 폭력에 의한 피해가 점점 커지기도 하는데요.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그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접근금지 기간에 폭력이 발생하면 보복 범죄에 해당해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가정 폭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의 100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신변보호부터 법률과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웠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5대 폭력에 대해서 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월에 이 피해자를 또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법 개정이 또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 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고할 수 있고요. 이수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종전에는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로 개정해서 피해자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 영상에서 보니까 통합 가정법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 통합 가정법원이 생기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네, 가정폭력은 빠른 대처와 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은 형사법원에서 다루면서 절차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가정법원 신설이 논의되었고요. 통합 가정법원의 핵심은 원
패밀리 원 저지, 즉 한 가정의 한 판사가 담당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판사가 가정 내 형사 이혼 등 여러 사건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판사가 가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더욱 피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처분과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혹시 우려되는 사항은 좀 없습니까? 네, 통합가정법원에서 요구되는 판사의 역할은 기존의 그 가정법원 판사의 역할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법관 충원이 필수적입니다. 가정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법관 양성이 필요하고요. 배출된 전문 법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통합가정법원이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가 유치 후보 지역군으로 거론되지만 특정 지역에 설치하면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제한돼서 오히려 시간이 중요한 가정폭력 사건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